대전법원의 경우도 대구, 광주와 마찬가지로 26년 3월에 회생법원 개원을 추진 중인데요. 아직 회생법원이 설립되진 않았지만 최대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참고해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를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전지방법원은 대전과 세종시, 충남 지역 개인회생 사건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대략 400만 명가량 되는 국민들의 회생 사건을 담당하는데요. 전국에서 서울과 수원, 부산, 인천 다음으로 사건 처리 건수가 많은 법원입니다. 대전법원 실무준칙을 보면 자체 준칙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는 원칙적으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따르지만 예외적으로는 자체 판단해서 서울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막상 대전 사건들을 처리해보면 서울과 다른 부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충남 지역에서 개인회생 진행 중이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지방법원의 최근 3개년간 개인회생 개시율과 최종 인가율을 살펴보면요. 2022년에는 개시율이 87.8%로 전국 3위였다가 23년에는 86.1%로 7위, 24년도에는 86.8%로 전국 5위였습니다. 최종 인가율의 경우는 2022년에는 81.7%로 전국 2위였다가 23년에는 77.4%로 6위, 24년에는 76.3%로 5위였는데요. 순위 변동이 매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항상 전국 평균보다는 개시율과 인가율이 높았습니다. 대전법원의 경우도 대구, 광주와 마찬가지로 26년 3월에 회생법원 개원을 추진 중인데요. 아직 회생법원이 설립되진 않았지만 최대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참고해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무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금지명령은 제 신청이 아닌 이상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2, 3년간 저희 법무법인에서 처리한 대전 사건의 경우는 100% 금지명령이 나왔습니다. 그 외 실무 특징들을 보면요.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 관련해서는 처음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 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 안 한다는 실무준칙이 생겼을 때는 대전에서도 서울과 비슷하게 손실금을 청산가치에서 제해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서울회생법원과는 다르게 주식 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이나 수원회생법원과는 아주 큰 차이점인데요. 물론 이 경우도 모든 손실금을 다 청산가치에 반영하지는 않고요. 다른 지방법원들과 마찬가지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하게 된 경위, 그리고 채무자의 건강이나 나이, 부양가족 유무, 그리고 투자한 종목이 선물 옵션 같은 위험성이 높은 거였는지 아니면 일반 코스피, 코스닥 투자연지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청산가치 반영 비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 반영 문제도요. 대전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준용한다고는 하지만 1차적으로 대전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채무자 재산 목록에 반영하라고 보조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그게 배우자의 특유재산, 쉽게 말해서 배우자가 온전히 마련한 재산으로 채무자의 기여도는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야 배우자 재산이 내 재산으로 반영이 전부 다 안 되거나 또는 일부만 반영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개인회생 청산가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주식, 코인, 손실금이랑 배우자 재산 관련해서는 대전법원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도 매번 대전 사건 진행할 때마다 서울 실무준칙을 근거로 주장을 해보지만 실무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코인, 배우자 재산이 문제되는 분들은 일부는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대전법원 개인회생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전의 경우는 2026년 3월에 회생법원 개원을 앞두고 있고 아직은 일반 법원 파산부에서 회생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까 아직은 채무자를 위한 각종 실무준칙들이 잘 정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대전법원 실무준칙에서 원칙적으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서울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들을 대전 사건에서도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이 서울 실무준칙을 꼭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는 면들도 많으니까 이 부분은 개별 사건에서 직접 하나하나씩 다 부딪혀 봐야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대전법원에서 회생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사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